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문제풀이 이어서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풀이 강의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푼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36번 풀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300세대, 그리고 연면적으로는 15,000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보조자를 한 명씩 추가로 선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것 중에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몇 명을 추가한다? 그렇지, 한 명. 추가 기준이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연면적이 15,000을 초과할 때마다 또 한 명을 추가를 한다. 300제곱 이상일 때는 그냥 한 명만 이제 우리가 두는 거고, 거기서 이제 300이 초과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 이제 600세대를 넘었을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기존에 300세대 이상일 때 한 명이던 걸 이제 300세대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600세대, 그 600세대일 때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거고, 연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5,000이라는 기준이 있다. 맞습니까? 근데 자위소방대가 24시간 근무하고 자체 소방차 운용 시에는 3만 제곱으로 우리가 완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의기 노숙수는 무조건 한 명이다. 기억하시죠? 그죠? 이런 기준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자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추가로 정리할 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뭐에 대한 기준이요? 자위소방대. 아셨죠? 이 자위소방대 기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한 번만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로 혹시나 나오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직까지 자위소방대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따로 문제를 넣어놓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37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가 나왔네요. 그죠? 맞나요? 그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현장인데, 이제는 여기다가도 얘를 선임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이제 선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원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사 시공자라는 사람이 누가? 그죠? 어디에다가? 장에 선임을 하는 거죠. 맞죠? 근데 이 공사 현장에 선임을 했을 때 이것도 당연히 뭐를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신고를 누구한테 한다? 그렇지.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 좋죠. 맞습니까? 시험 문제 이미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던가 또는 이제 그 재작년, 그죠? 작년이죠. 24, 23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 사람들이 하는 뭐가 있다? 일단 업무가 있다. 업무 범위가 있었죠. 그죠? 업무 범위는 이제 갔을 때 이제 소방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근데 이제 건설 현장 쪽에서 이제 소방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맞나요? 소방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근데 건설 현장 쪽에 소방계획서고, 그리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관리. 이것도 소방시설로 제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난안전구역이나 피난로 확보. 피난안전구역 확보.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건설 현장 작업자들한테 교육 훈련.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해줘야겠죠. 그죠? 교육훈련 실시를 해줘야죠. 그리고 초기 대응 체계라던가 화기 취급이라던가 화재 초기 대응 화기 취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맞습니까? 또 이제 어떤 것들? 화재 위험 작업.
그냥 작업이 아니고 위험 작업이에요. 이런 것들 할 때 뭐를 해줘야 된다?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누가? 소방안전관리자가요. 그죠? 근데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일반 소방안전관리상물의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어디요? 건설 현장. 그죠? 그럼 건설 현장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주더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청장이 고시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업무도 이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도 잘 나왔죠. 그죠? 요 문제. 이건 이제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신축이나 증축.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는데, 자, 연면적 기준이 다 얼마라 그랬어요? 15,000. 아무 말이 없으면 15,000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15,000이고, 자, 이제 앞에 단서가 붙는다. 단서라기보다는 이제 용도가 붙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상인 것과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그러니까 지하가 2층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그죠? 이 두 개 다 연면적이 얼마예요? 5,000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 창고도 연면적이 얼마예요? 5,00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5,000 아니면 결국은 15,000이에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냉동, 냉장 5,000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까? 자, 복합건축물은 기본적으로 15,000 이상이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해당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15,000 이상. 그리고 증축을 하려는 부분이 업무시설인데 여기 해당 안 하죠? 그럼 15,000 이상. 오케이. 5,000제곱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 자, 끝났죠, 여러분들. 여기 갔을 때 우리는 10층, 층수로 따질 거면 얘가 몇 층이어야 된다? 11층이어야 된다고. 아니면 이 업무시설이 15,000이 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이건? 4번이다. 맞습니까? 네, 이런 개념도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행 업무라는 게 있어서 대행. 기억하십니까? 안전관리 업무 대행. 이거 누가 해요? 여러분들 소방 안전관리 업무 대행 누가 합니까? 여기서 하죠. 관리업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이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아무거나 다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면적이 작은 곳만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지상이 몇 층 이상인? 11층 이상인 1급. 그죠? 딱 여기.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만 우리가 안전관리 업무에 대행을 맡길 수가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서 업무는 뭐 대행을 맡길 수 있냐면 그냥 간단한 관리 정도. 근데 당연히 이게 막 이상한 관리가 아니고 당연히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또는 소방시설이나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를 우리가 하더라.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외에는 아직은 크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 이 자체도 아직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대행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그냥 보실 때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 갔을 때 뭐가 나옵니까? 포인트가 요 말이 나오죠. 자, 뭐가 분리된?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래요. 그죠? 그럼 권한이 분리됐다라는 건 결국은 한 건물 안에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권한이 분리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 복합건축물. 맞습니까? 근데 이 복합건축물이 뭐가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죠. 그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기준이 있었죠. 그죠? 그 연면적 기준이 얼마다? 3만이다. 그치?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지하가. 그 제가 복지가라고 했잖아요. 복지가. 그리고 도매, 소매, 전통시장. 그죠? 그래서 복지가, 도서점. 복지가, 도서점. 근데 이제 이런 데 갔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지하가 들어간다라는 거, 지하구 안 들어갑니다. 아셨죠? 지하구 안 들어간다라는 거 잘 보시고, 복합건축물인데 2만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3만이라고. 그리고 도서전 제대로 들어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여기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
38번의 정답이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38번 문제와 39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관리의 권한이 분리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때 옳지 않은 거 찾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오네. 그러니까 제외라고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겠네요. 그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0번으로 갑니다. 40번 문제. 자, 4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피난 계획에 수립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40번 문제죠.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연 2회. 뭐를 한다? 교육을 한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제가 연이 분일이라 그랬죠? 뭐를 한다? 방송을 한다. 또 게시를 한다. 그죠? 그리고 영상을 제공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봤을 때 연이분일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1회가 아니고 몇 회다 여기가 2회다 라는 개념으로 조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피난 안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수립 시행에 대한 내용이 이미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셨죠? 제공을 해야 된다. 근데 제공을 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 그죠? 정보를. 자, 그러면 우리가 피난계획이라는 걸 세울 때 피난계획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 화재 경보. 화재 경보를 어떻게 할지. 그죠? 이런 것들이 피난계획 안에 들어가 줘야 돼요. 맞습니까? 또 이제 인원 현황. 들어가 줘야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제 안전 취약자 현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줘야 돼. 뭐 어린이라던가 노인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간단하게만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또 5개로 나갈 수 있는 무슨 경로? 그렇지. 피난 경로. 자, 근데 이 피난 경로 안에는 옥상이나 피난 안전구역이 포함된다. 제가 요거 제외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포함이에요. 이거 제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피난 동선과 피난 방법. 앞에 주어들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줘야 된다? 피난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이런 것들이 피난 계획 안에 들어가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피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요거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자, 다음 41번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제 근무자와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은 어디일 때?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일 때. 그죠? 그래서 법에 가보면 법 몇 조에 가면 있냐면 요게 이제 37조에 가보면 있죠. 그죠?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 그럼 본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또는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소통피, 훈련과 교육을 실시를 하여야 하는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한다. 이거 제외한다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오케이.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이건 맞아요. 다만 본서가 화재 예방을 위해 야 여긴 좀 위험한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면 추가로 실시하는 게 3회가 아니고 몇 회다? 그렇지. 2회더라. 그죠? 됐죠?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가보면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합동 실시도 가능하다라는 거
합동 실시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확실하게 이제 잘못된 게 이제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러니까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확실하게만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히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훈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불시 소방훈련이라는 게 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훈련 및 교육하는 게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래서 불시로 소방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관계인에게 그래도 10일 전에 통보를 해줘라. 그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불시로 해야 되는 곳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교노.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골라라라고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맞습니까? 네, 같이 보시면서 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2번. 자, 보세요.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럼 특별관리시설물 같은 경우는 누가 지정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장이 지정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이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이유는 뭐가 컸을 때? 얘가 클 때. 맞나요? 얘가 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더라. 대체재생대가 이런 데들이 있었죠. 그죠? 공처리학문이라고 해가지고 공항, 철도, 도실철도, 항만, 그죠? 문화유산, 그리고 산업단지, 초고층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산업,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런 애들 있고 맞죠? 그리고 석유도 있고요. 석유도 있고요. 그죠? 자, 근데 영화 상영관 같은 경우 가보면 이게 이제 상영관 개수로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영화 상영관이 10개가 아니고 여기는 뭘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 몇 명 이상? 1000명 이상. 요거 잘 보십시오. 됐나요? 이런 것들 잘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점포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그리고 최근에 추가가 된 게 연면적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거 추가됐다 그랬죠, 그죠? 물류창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뭐 가스 시설 이런 것도 있어요. 가스. 그러니까 엄청 많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다, 그죠? 공처리학문, 산업, 석유, 석유 산업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리고 영화 상영관이 수용 인원이 1000명이다. 그리고 절반으로 나눠서 점포 몇 개? 500개. 전통시장이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추가가 됐다. 여기 10만이다. 10만. 물류창고. 그죠? 자, 이런 내용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죠? 해설에다가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지정한다라는 것도 넣어놨고. 자,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라는 게 들어갔죠. 이제 이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 어디서만 실시하는 거예요? 특별관리시설물에서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기관 같은 경우는 누가 진단한다? 이거를 안전원 또는 별도로 지정된 진단기관에서 지정을 하더라. 따로 지정을 하더라. 그죠? 진단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진단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다. 그럼 그 결과 제출을 누구한테 한다? 본부장 또는 서장.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하죠. 맞습니까? 본부장, 서장이나 또는 관계인에게 하더라.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예방 안전진단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안전진단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요거 들어가 있죠. 계획 수립 들어가 있고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들어가 있고, 화재 위험성 평가 들어가 있죠. 또 이거 통으로 제가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위험성 평가, 위험 요인 조사, 비상대응 조직 교육훈련,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계획 수립. 맞죠?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이런 고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고를 수 있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답이 몇 번이었다? 4번이었어요. 4번. 그래서 모두 다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설에다가 요거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됐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도 꼭 풀어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됐는지 이런 것도 뒤에 가보면 다 있어요. 제가 뒤에다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최근 기출 문제를. 그래서 꼭 한 번씩 나하고, 저하고 이제 뒤에서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면적이 1000짜리가 많고, 5000짜리가 많고, 대부분 연면적 나오면 5000이라 그랬죠. 근데 연면적이 1000짜리가 하나가 있다. 이게 딱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요거 바꿀 만한 어떻게 보면 숫자죠. 그죠? 연면적이 1000짜리가 뭐가 있다? 여객터미널이 있는 공항. 요런 애들이 있더라. 맞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스가 있어. 가스. 그래서 가스가 합계가 100톤 또는 한 개가 30톤. 가스가 합이 100이요. 한 개는 30톤 이상.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을 하면 또는이죠.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더라?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되는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같이 또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4번이죠. 4번. 4번. 이렇게 체크 정도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방공사업법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차례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앞쪽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예방법 한번 설명을 또 드렸고요. 자, 이제 공사업법으로 넘어갑니다. 공사업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업법은 결국 뭐에 대한 내용이다? 시설업에 대한 내용이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시설업. 그럼 이 공사업법 같은 경우는요. 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 문제가 생각보다 또 잘 나왔었거든요.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 법은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에 갔을 때 소방기술을 뭐한다? 진흥한다. 진흥.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혁신. 이 F란인가요? 그죠? 혁신. 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때 국민경제에 이바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리고 또 뭐를 확보한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이건 통으로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비워놓는 걸 어디를 비워놓을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도 비워놓을 수 있고 또는 이런 것도 비워놓을 수 있죠. 국민경제 이바지,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비워놓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비워놨지만 다른 게 기억과 니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중 공사업법 목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지금 갔을 때 밑에 가보면 소방기술에 대한 진흥, 그죠? 공공의 안전 확보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마지막에 갔을 때 국민경제 이바지 들어가 있었고 국가와 지자체 확립 이런 것들 없었죠. 자, 정답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다.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그죠? 이런 내용 같이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한대. 그치? 그러니까 일을 준 사람의 권한을 대행을 한대요. 공사와 설계 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소방 공사에 대한 감리업이라고 얘기하죠. 소방 공사 감리업. 정답 몇 번입니까? 이거는 3번이죠. 3번. 맞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설계업이라고 하면은 포인트만 얘를 작성을 하더라. 그죠? 설계 도서를 작성을 하는 영업을 얘기하고 자, 공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 도서를 보고
그죠? 뭐를 해요? 소방시설에 대한 예를 실시하죠. 맞습니까? 저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 등을 실시한다. 시공이라고 나와있죠. 시공. 공사 등은 뒤에 나오고 시공이라고. 공사 등은 전체 다를 얘기하니까 시공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시공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한다? 우리 개설. 그죠? 그리고 또 이전, 정비. 그리고 신설과 증설. 신, 개, 증, 개설, 이전, 정비. 맞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 감리업 제대로 나와 있고요. 자, 관리업 자체는 요건 이제 앞에 시설법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 뭐 한다? 이해하죠?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 점검하고 맞습니까? 또 이제 뭐예요? 자체 점검 및 아까 얘기했던 우리 앞에 예방법에서 나왔었던 예를 한다 그랬죠.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그죠? 요런 업무를 실시를 하더라. 네 번째, 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이 아닌 것은 소방시설업이 아닌 것 찾으래. 그럼 설계, 공사, 감리. 이거 여러분들 얘만 시설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강조했었습니다. 시설감리업으로 나올 수 있다고. 자, 시설관리업. 요거는 시설업이 아니다. 정답 몇 번? 3번.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5번. 5번. 공사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설계업은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이다. 그죠? 그러니까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영업이다.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시공하는 영업을 한다. 신설, 개설, 증설, 이전, 정비. 뭐라고 얘가? 공사업이라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대표 얘기하는 거죠. 소방시설업자. 맞습니까? 그리고 감리원은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감리한다. 자, 감리원에 대한 지금 정의 자체가 잘못 나와 있는 거죠. 감리원이란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소속된 누구를 얘기한다? 소방 기술자를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소방 기술자를 얘기해서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뭐 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그죠? 감리하는 사람이다.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싶대요. 근데 내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피성년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데 여기 가보면 3년이 지났네.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 다 결격사유죠. 근데 여기 3년이 지났네? 그럼 얘는 결격사유가 아니죠. 그쵸?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임원은 뭐가 안 들어간다? 얘가 안 들어가요. 피성년, 후견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임원들은 피성년 후견인이더라도 우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예전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등록 결격사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기 갔을 때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죠?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근데 여기 갔을 때 이 집행유예 있죠? 얘는 어떤 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고. 맞죠? 그래서 조금 틀린 문제입니다. 조금 이제 틀어놓은 문제인데 이게 정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3번이다. 8번. 다음 중 소방시설업 등록사항에서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제가 중요하게 꼭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상호, 소재지, 그죠? 또 누구? 대표자, 또 기술인력, 그죠? 요런 게 변경되면 30일 이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 8번까지만 풀고 여러분들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바깥에 소음이 좀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9번부터 한번 또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법규를 1시간을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